네,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 생활하는, 특히 이제 우리 공주대 학생들이 대학 생활하는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권면을 좀 권고를 좀 해주고자 합니다. 이번 이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이제 강의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 과제는 음, 어디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고 또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강의와 이제 또 과제 이런 대학 생활을 에,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적어서 내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주대 학생들 그동안 내가 만나본 학생들 중에는 어, 대학 생활을 강의를 이제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 수업을 듣고 그리고 과제를 내고 시험을 이제 보고 학점을 받고 이런 것들을 어,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학 생활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학문 활동을 해야 할 것들 우리가 4년 동안 대학에 와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것들의 3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0%. 그래서 여전히 강의 중심으로 대학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약간은 좀 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은 지금 그렇게 강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또 교수님들의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하고 지내니까 사실은 대학 생활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강의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동시에 이제 접속을 하게 해서 실시간 강의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강의 콘텐츠를 올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알아서 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강제하지 않는 것, 언제 공부를 시작하고 언제 공부를 마쳐라,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범위를 이제 정하고 또 그 범위를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이런 대학 생활은 사실상 본인의 경쟁력을 다 깎아먹는 그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산업사회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정보화 사회다. 정보화 사회는 자본과 기술이 없이도 돈이 되는 정보를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그 승자가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정보화 사회에서 돈 되는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돈이 되는 정보가 누구에게나 막 계속 공급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창의적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회사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을 A급 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공주대학교 우리 학생들은 국립대 학생들답게 착하고 성실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보다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뭔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온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과제를 일일이 막 많이 내서 억지로 공부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과목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제를 좀 약하게 덜 내는 편이죠. 자, 이런 취지를 알고 우리 학생들은 대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지금 이렇게 학교를 가지 못하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 강의실에 가지 못하고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런 기획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첫째, 이 시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회사들은 어떤 인재 모델을 원하는지 취직하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막연히 이러이러한 스펙을 따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막연한 건 없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공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사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뭘 원하고 중견기업은 뭘 원하고 중소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전공에 따라서 그 전공 분야에서는 어떤 지식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실력을 얻기 위해서 영어를 인정받기 원한다. 영어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나 영어 실력이 있습니다. 당신 회사에 가서 나 영어로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토익 점수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대기업 다르고 중견기업 다르고 중소기업 다릅니다. 중소기업은요. 인재를 세밀하게 체크하고 인재를 채용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토익 점수를 보고 토익 점수가 850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어는 됐겠지. 아주 인사 시스템이 빈약한 기업은 회사의 시스템이 약한 기업은 토익 점수만 보고 이 사람의 영어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견기업 이상은 상당히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연봉을 3,500 주고 4천만 원 주고 연봉을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4,500도 줍니다. 대기업은 연봉 5천 이상 주는 데들을 말하는 거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영어를 검증을 할 때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 영어를 아주 잘하는 회사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인 임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인 임원이 나와서 면접을 합니다. 영어를 이 사람이 영어 실력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난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인 임원이 와서 토익 점수는 참고고요. 800점 이상이 되면 그 사람들 상대로 면접을 보자. 750점 이상이 되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모아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고 영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토익 점수 기준이 800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 800점 이상이면 이제 불러서 면접을 할 기회를 주겠죠. 850점 이상이면 850점 이상 학생들은 착각하는 것이 내가 토익 점수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토익 750점 이상이다.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중소기업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중견기업 다르고 대기업은 외국인 임원이 나옵니다. 외국인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를 영어로 면접을 하죠. 근데 면접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임원들은 영어 면접을 할 때 와서 회사 직원들과 잘 화합을 하겠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하는가? 웃겨야 됩니다. 면접 보러 간 그 지원자가 면접관을 반드시 웃겨야지 돼요. 그러니까 유머가 있는 걸 원하는 거죠. 이런 유머와 여유가 있으면 이 사람은 들어와서 우리하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화합하면서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영어만큼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갈 사람들은 토익 점수만 어느 정도 이상만 맞아주면 됩니다. 근데 중견기업 갈 사람들은 토익 점수 외에도 전공과 그 회사 업무에 대해서 영어로 능숙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해외 바이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다가는 이메일을 5번은 보내야 5번은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해야 내가 원하는 답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들 상당히 재무 구조가 좋죠. 해외 거래처도 있고 중견기업들이 토익 점수 850점, 900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놨는데 해외 바이어들하고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을 보고 이 바이어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못 알아내더라고요. 토익 800점을 뽑아가지고 당신 토익 800점 맞았으니까 이번에 바이어 영접하러 공항 갔다 와. 공항 가서 바이어들한테 말실수를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말실수를. 마치 범죄자들을 향해서 형사가 말을 하는 뭐 그런 표현을 영어로 한다든지 정중하지 못하게 바이어를 영접하더라. 토익 800점 맞아서 바이어 영접하라고 공항에 보냈는데 그런 실수를 하더니 그런 것이 수없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중견기업들은 이게 토익 점수만 볼 게 아니라 영어 진짜로 실제로 제대로 구사하는지 상황에 맞게 매너에 맞게 영어를 제대로 쓰는지 그거를 검증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대기업들은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 외국인들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잘 화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인품까지도 영어를 통해서 검증을 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학생들이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세부적이어야 됩니다. 두리뭉실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를 세울 때 이와 같이 영어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 것이냐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세부적인 목표가 세워져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전략이 세워져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주대 학생들이 착하고 또 성실한 학생들이 많은데 약간 좀 대학 생활을 두리뭉실하다든지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학 생활에 있어서 목표를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해라. 강의가 전부가 아니다. 교수하고 만날 때 강의로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차려진 메뉴는 많다는 거죠. 도서관이 시험 기간에 가서 열람실에서 시험 공부만 하는 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건물로서의 그 도서관만 활용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도서관 웹사이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웹사이트에 가서 얻은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논문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 그 돈 안 내고 집에서 내가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외국 유명한 대학에 좋은 뭐 요즘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보려면 그 다운로드 받으려면 돈 지불해야지 돼요. 그런데 도서관 웹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그 자료를 받으면 그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서관 하면 여러분들 열람실 가서 시험 공부하는 것만 계속 활용을 하죠.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세우되 대단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기획을 잘 해서 해라. 그래서 선배 중에 개발팀에 넣어줬는데 개발팀에서 결국 쫓겨나가지고 품질관리팀에 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이 돌아간 여러분들 공주대학교 선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평택으로 가서 반도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대학 4년간 공부를 해서 40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단편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보지 말고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좋겠다. 교수에 대해서 또 뭐 도서관에 대해서 또 대학의 그 교우 관계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그래서 요즘같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때 그 계획을 세워야죠. 요즘같이 혼자서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될 때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해서 주도적인 그런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학생들한테 권고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